네,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들 중에서 직각삼각형일 때만 성립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줄게요. 조금 삐뚤네. 자, 여기를 A, 여기를 B, 그 다음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면서 배웠을 거예요. 문자로 외우시면 안 돼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문자로 외우시면 안 돼요. 직각삼각형을 끼고,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밑변, 높이, 빗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문자화 시켜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림을 보는 능력이 필요하거든? 왜냐면 지금 너희들한테 그냥 저렇게 나와 있으면 찾기가 굉장히 쉬운데 직각삼각형을 뭐 거꾸로 바꿔놓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외울 때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쌤이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주 제일 먼저 쉬운 것부터 해보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의 길이는 지금 3이라고 했고 여기의 길이는 4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빗변의 길이 구하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여기를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용해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즉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바로 빗변의 제곱과 같다. 따라서 x의 제곱이다. 그럼 풀어볼게요. 3, 3은 9, 4, 4, 16. 그러면 우리의 x의 제곱의 값은 25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하면? 5를 제곱하면 25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x의 값은 5 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5라고 했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림이 저렇게만 나와 있으면 땡큐인데 이제 바꿀 수도 있다라고요. 좀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직각을 어떻게 그려볼까?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선생님 여기를 6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10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여기 구해봐 라고 문제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우리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이라 했잖아요. 무작정 그냥 두 변 재어졌으니까 요거 두 개 제곱해가지고 더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먼저 찾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6의 제곱은 얘가 빗변이 되는 거죠. 직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이 빗변이거든요. 그래서 직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 그래서 10의 제곱이 되겠다. 그럼 풀어줘 보자. 우리 x의 제곱은요. 10을 제곱하면 1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6에 36인데 얘를 넘기면 빼기 36 이렇게 써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x의 제곱이 지금 얼마 나왔어? 64가 되었어.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8을 제곱하면 64가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x의 값은 8입니다 하면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운다?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라고 외워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 좀 변형시켜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세요. 내가 요거 좀 다시 지우고 써주도록 할게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그냥 바로바로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야. 만약에 우리가 지금 x의 값이 c가 아니라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나는 a제곱이 궁금해. a제곱이 궁금하니까 a제곱만 남기고 다 이항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돼? 빗변에서 다른 한 변을 빼주면 된다. 이 얘기죠. 다시 해볼까요? 이번엔 나는
B의 제곱이 궁금해. 그럼 이 식에서 B제곱만 남기고 A제곱을 넘기면 되잖아요. 따라서 B의 제곱은 C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빗변에서 다른 변들을 빼줘서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 식을 변형시켜서도 풀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 예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직각을 이렇게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똑같나? 그림이? 자, 좀 쉽죠? 이번에는 여기를 선생님이 1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뭐 할까? 5라고 할까요? 5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x의 값 구해봐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키느라고 다시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내가 요 x의 값이 궁금해. 그럼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자면, 그냥 요 노란색 식으로 풀자면 이렇게 써주겠죠?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쓰겠죠? 그러면 x의 제곱은 13의 제곱 169 마이너스 55, 25 이런 식으로 풀겠죠? 그쵸? 그럼 얘네들 빼줘볼까요? 144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x의 값은 얼마 나온다? 10이 나온다 하고 푸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바로 이제 써보자 이거예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이 아니라 그냥 나는 요 x의 값이라는 것은 결국에 빗변에서 다른 한 변을 빼주면 된다 라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줄이자 이 소리인 거야. 그래서 한번 이 상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나는 13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 x제곱이 나온다. 그럼 169에서 25를 뺐으니까 우리 x제곱 144 라는 거 머릿속에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x의 값은 12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굳이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외우려고 하려면 바로 요거를 외워야겠죠?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증명. 우리 피타고라스의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피타고라스니까 말 그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한 증명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증명. 총 4가지가 나오는데 학교에선 4가지를 다 배울지 안 배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4가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피타고라스의 증명. 일단은 정삼각형을 먼저 그리는데 선생님이 원래 이제 그림을 먼저 그리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려버리게 되면 그림이 좀 엉망진창이 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세요. 아, 오늘 좀 삐뚤인데?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직각 삼각형이 돌고 돈다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한번 그려볼게. 오늘따라 그림이 되게 마음에 안 들게 그려지는데? 자, 그림이 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은 합동이라는 거 같은 삼각형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선생님 이름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내가 A, 그 다음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할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가 여기를 X각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간 거니까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가 여기를 X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직각삼각형이니까 180도에서 90도 빼주면 나머지 동그라미하고 X하고 더했을 때도 90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봐봐, 동그라미하고 X하고 만났으니까 여긴 당연히 저절로 뭐가 돼야 된다? 직각이 돼야 한다. 그래야 180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얘랑 얘랑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는 우리가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B가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요거 직각이 열로 가면서 긴 변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가 뭐가 된다? A가 되고 여기 B가 된다. 요 뒤집었어요. 직각 여기 있어요. 긴 변 A가 된다. 짧은 변 B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가 다
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을 보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가 될 테니까 저절로 여기가 전부 다 90도, 90도, 9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정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되겠죠. 지금 보면 선생님 그림이 좀 이상하네. 지금 얘도 C고요. 얘도 C고요. 전부 다 네 각의 크기도 전부 다 90도니까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 A, B, C, D, E, F, G, H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 여기 커다란 A, B, C, D의 넓이가 궁금한 거예요. 그 넓이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하거든요. 자, 삼각형 A, B, C, 삼각형이랬죠? 사각형이죠.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원래 얘가 생겨난 게 아니랬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직각삼각형이 4개가 만나서 생긴 도형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일단은 삼각형,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 보이시죠? GCH라는 게 몇 개가 있고, 4개가 있고, 거기다가 그 가운데 정사각형 FGH이라는 애가 합쳐지면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 삼각형 직각 끼고 있는 두 변이 되잖아요. 자꾸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 이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각 요거를 기준으로 밑변 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는데 이 삼각형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그래서 곱하기 4 써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는 아까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C인. 여기도 얼마인? C인 정사각형이다.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어차피 한 변의 길이가 C인 거니까 C의 제곱이 되겠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게 되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가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A 플러스 B죠. 세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A 플러스 B예요. 그럼 지금 얘 넓이는 우리 어떻게 구하면 돼요? A 플러스 B가 2번 곱해졌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선생님이랑 제곱근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곱셈 공식, 인수분해까지 싹 다 나간 친구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 완전 제곱식이지 얘들아? 우리 한번 써볼까요?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을 약분시켜서 2AB 그다음 플러스 C 제곱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2AB가 넘어간다고 하면 얘는 없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따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값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즉 직각을 끼고 있던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이러한 공식이 완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요거를 이용해가지고요. 널리 퍼뜨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갓필드를 한번 해보려고요. 갓필드. 미국 대통령이었죠? 자, 갓필드 고양이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주황색 고양이? 갓필드는요. 왜 갓필드 먼저 하냐면요. 피타고라스에서 요거를 딱 자르면 절반으로 자르면 그게 갓필드 법칙이 되거든요.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거꾸로 선생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볼까? 여기에 이렇게 끼다란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여기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가지고서 여기로 세운 거야. 이 짧은 변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운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긴 변이 생기겠죠? 직각, 빗변 이렇게. 이게 둘이 합동인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그냥 여기를 선생님 A, 그 다음에 여기를 B, 그 다음에 여기를 C라고 할게요. 그럼 지금 이 두 직각삼각형을 가지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점들을 연결시켜 줘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볼게요. 지금 내가 여기를 동그라미가 여기를 X라고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랑 X 합하면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뒤집었으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x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그라미랑 x 더하면 90도. 이건 평각이니까 얘가 몇 도 된다? 90도가 되면 말이 된다. 이 소린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짧은 변이니까 a가 되고 여기는 b가 될 거고 여기는 c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던 게 무슨 사각형이었냐면 얘네들은 정사각형이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봤더니 직각에다가 두 변이 같은 삼각형.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리는 얘네들의 넓이를 이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름 붙여줄게. A, B, C, D, E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다리꼴이죠. 얘는 사다리꼴 A, B, 왠지 자리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쓸게요. A, B, C, D의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네들은 지금 삼각형 A, B, E 라는 애가 있었죠. 이 삼각형 A, B, E라는 게 몇 개 모이고 두 개 모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더해주면 되겠죠? 삼각형 A, E, D를 합하면 여기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우리 얘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 직각 삼각형의 넓이 구해봐. 그럼 직각을 끼고 있는 얘 두 변이 밑변과 높이가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A, B 거기다가 몇 배? 2배 했어. 2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A, E, D도 볼게요. A, D, E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쵸? 직각의 두 변이 바로 뭐가 된다? 밑변과 높이가 된다.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그 다음에 C 곱하기 C니까 C의 제곱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사다리꼴 넓이 구할 줄 알잖아요. 그쵸? 여기가 지금 직각이니까 여기를 높이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를 윗변과 아랫변으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하냐? 바로 A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도 결국에 A 플러스 B잖아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되겠고 거기다 뭐합니까? 2분의 1까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분모에 2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거든. 그래서 양쪽에다가 양변에다가 각각의 이식을 곱해서 없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남는 게 지금 A 플러스 B 제곱은 얘네들 보면 지금 여기가 약분돼서 1이었거든? 그다음 2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2AB 그 다음에 요거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C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요거 완제 나왔네. 풀어보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은 2AB 플러스 C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동류항이 넘어가면 없어지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의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 라고 하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모양으로도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스카라 해볼게요. 바스카라. 선배들이 마스카라라고 했는데 자, 바스카라예요. 바스카라는 피타고라스랑 그림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직각이 바깥쪽으로 있잖아. 근데 바스카라는 직각을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안쪽으로 한번 그려볼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삼각형을 돌려가면서 만든 건데요. 그러기가 좀 힘들거든. 선생님이 먼저 그림을 다 완성시키고 그 다음 설명할게요. 일단은 선생님 제일 못 그리는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정사각형을 좀 그려주세요. 떨려. 못 그릴 것 같은데 또. 못 그릴 것 같은데 이거. 자,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못 그릴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왠지 잘 그릴 것 같아. 아님 말고. 자. 됐다.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대충 그래도 좀 맞춰서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직각 삼각형
여기가 직각인 거야. 여기가 지금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기를 A라고 할게. 여기 B라고 할 거고 여기를 C라고 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직각삼각형을 돌려서 만든 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잘 봐봐. 우리 동그라미하고 x 더하면 90도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얘가 여기 돌아가게 되면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가 될 거야. 동그라미 x가 될 거야. 동그라미 x가 될 거라고. 그러면 동그라미하고 x가 만났으니까 여기는 직각이 되겠죠? 여기도 직각 되겠죠? 직각 되겠죠? 직각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왜? 또 있어요. 얘를 돌렸으니까 여기가 뭐예요? C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보면 변의 길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커다란 사각형은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집중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돌렸으니까 여기가 B가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여기는 A라고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 부분을 좀 알아야 되거든. 요 부분이 어떻게 나온 거냐? 바로 B라는 거에서 A만큼 빼줬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B-A가 되겠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여기가 분명 A일 거 아니야? 똑같을 테니까. 그럼 B에서 A를 뺀 게 바로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결국에 내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직각이니까 정사각형이 되겠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뭐가 된다? 정사각형이 되겠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넓이 한번 구해보려고요. A, B, C, D의 넓이 구해봐. E, F, G, H.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사각형 A, B, C, D가 있는데 얘네들의 넓이를 구해봐. 할 때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의 4개를 돌려서 만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 FBC라는 것을 4개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4개를 합쳤어요. 그런 다음에 더하기 여기 나와 있는 조그마한 사각형 있잖아요. 사각형 EFGH를 더하면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직각이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변이 A, B가 여기에 생기겠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될 거고 거기다가 나는 4를 곱하면 되겠다. 4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나와 있는 애를 보니까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같죠?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제곱. 그 다음에 얘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C 곱하기 C죠? C의 제곱은 하고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C제곱은요. 얘는 약분됐으니까 2AB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 완제잖아요. 완제니까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A제곱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AB 빼기 2AB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C제곱은 남아있는 게 B제곱 플러스 A제곱이에요. 그럼 이거 조금 보기 편하게 해볼까? 좌변, 우변 바꿔서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하면서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또 증명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가 어떤 건지 공식을 이용하여서 증명까지 해봤는데요. 사실상 너희들한테는 요 피타고라스나 가필드나 바스카라가 나오기보다는 유클리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클리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유클리드 한번 같이 써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증명 4번째 연달아서 쓰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스카라보다 요거를 그리는 거 조금 더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여기다가 직각삼각형 하나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직각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럼 다음에 얘랑 지금 변의 길이가 같도록 정사각형을 좀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변의 길이가 같도록 정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지금 아니 뭔가 삐뚤긴 한데 그냥 갈게요. 이렇게 너무 삐뚤인가? 크게 그려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정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자, 그래서 우선은 변의 길이에다 이름을 써주면 여기는 A, 그다음 여기는 B, 여기는 C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우리 설명을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가면서 해야 돼, 얘들아. 지금 어떻게 좀 볼 거냐면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반띵 할 거야. 반띵. 이렇게 나오셨대요. 자, 이름 좀 먼저 써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A, B, C. 이렇게까지 먼저 해놓을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선생님 빨간 색깔로 저기에 이렇게 선택을 해놨어요. 그쵸? 지금 삼각형 EAC라는 요 삼각형을 만들어 놨는데 얘는 지금 직각이고요. 그 다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랑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정사각형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B라고 하면 여기도 똑같이 B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평행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와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또 그릴 수 있어요. 지금 여기랑요. 그리고 지금 또 여기 볼까요? 이렇게 보면 평행선이거든요. 평행선. 평행하도록 지금 선을 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행선의 성질에 의하여 밑변 똑같이 가지면서 여기 결국에는 높이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높이가 같은 이러한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EAC라는 삼각형과 그 다음에 EAB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왜? 평행선의 성질에 의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만들어진 요 삼각형을 이렇게 회전해서 돌리면 얘는 여기랑 똑같이 그려진대요. 여기 CAF라는 삼각형과 똑같아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얘네들한테 선생님이 자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직선 수선의 발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똑같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AF랑 그 다음에 C라고 되어 있는 요 수선의 발 내린 애랑 평행하잖아. 평행하기 때문에 밑변을 AF로 두면서 이 높이를 갖도록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야. 그럼 얘네들 넓이 어떻다?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다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삼각형 왠지 좁을 것 같아. 여기로 올게요. 삼각형 ECA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하고 지금 삼각형 EAB는 같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냐? 왜냐하면 EA에서부터 그 다음에 CB까지 우리 어떻다?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선의 성질에 의하여 넓이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아까 말했었죠. EAB라는 것과 삼각형 CAF라는 게 같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삼각형 CAF라는 것은 삼각형 CAF와도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평행선에 의해서죠. AF하고요. 그 다음에 C, 여기 이름 좀 적어줄까요? J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CK하고 뭐 한다? 평행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넓이가 같다. 즉, 결국에는 얘랑 같죠. 그러면 지금 얘랑 얘랑 똑같은 거잖아, 얘들아. 얘랑 같다. 그런데 얘랑도 같지? 그럼 얘랑 같은데 얘도 얘랑 같다. 결국 이 네 개가 결국엔 넓이가 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써볼게요. 삼각형 EAC는 삼각형 EAB와 같고 삼각형 CAF와 같고 삼각형 CAF와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넓이가 뭐였었냐면 바로 여기 넓이 구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삼각형이고요. 직각 이등변이니까 2분의 1 B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부분 넘어와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여기
CHB라는 이 직각삼각형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얘도 보면 지금 평행선이 있거든요. 어떻게 평행선이 있냐면 BH라는 거랑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볼게요. IA라는 게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그러면 나는 밑변을 BH로 그대로 똑같이 두고 여기가 지금 평행선이잖아. 평행선에 따라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점을 찍더라도 높이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A랑 연결시켜서 삼각형을 만들어 볼게요. 파란 색깔 보이세요? 밑변의 길이 똑같고요. 평행선에 의해서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서 다시 한번 회전 쭉 하면 얘가 지금 C에서부터 G까지 연결시켜 놓은 요 삼각형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보잖아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랑 평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BG라는 밑변을 가지고서 이 평행선에다 아무데나 점을 찍어도 어차피 높이는 같을 테니까 선생님이 여기 J랑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도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지요. 근데 나중에 막상 보면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 넓이가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비교할 줄 아냐? 이런 거 물어봐요. 자, 그럼 써볼게 얘들아. 지금 삼각형 CBH는 삼각형 ABH와 같다. 왜냐하면 IA랑 그리고 BH랑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선의 성질로 인하여 같다. 그 다음에 ABH라는 것과 삼각형 CBG가 같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삼각형 CBG라는 것은 삼각형 JGB와 같다. 왜냐하면 얘도 평행선 때문이었죠. CK의 값이랑 그 다음에 BG의 값이랑 평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얘랑 얘랑 같잖아. 얘랑 얘랑 같잖아. 얘랑 얘랑 어떻다? 같다. 따라서 이 네 개가 모두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BH는 삼각형 ABH와 같다. 그리고 얘는 누구와 같다? 삼각형 CBG와 같은데 얘는 또 JGB랑 같다. 이 소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의 넓이도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정삼각형이었죠. 직각 삼각형이었죠.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2분의 1.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A 제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보세요. 쌤이 지금 여기다가 색칠 좀 해볼게요. 요거 반띵 색칠했어. 얘랑 지금 여기랑 똑같지 않나요? 어차피 정사각형이었는데 그 정사각형의 절반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같겠죠? 맞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 아까 전에 나왔던 요 녀석이랑 그 다음에 요 녀석이랑 넓이가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요 사각형에서 이게 대각선이 될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똑같은 삼각형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구분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좀 다시 한번 작성해주자면 삼각형 EAC는 삼각형 EDC와 같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걸 더하면 결국 누구와 같아지냐? 얘가 얘랑 같다고 했잖아요. 삼각형 AF 저 뭐였죠? J인가요? 네, J와 같다. 근데 얘는 또 누구와 같다? 삼각형 JKF와 같다. 그럼 따라서 이거 둘이 더한 게 같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 맞죠? 자, 그럼 다음에 이쪽으로 또 넘어와서 파란 색깔 볼게.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나 얘랑 똑같죠? 절반이라 했으니까. 이거 둘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이 바로 얘랑 똑같다고 방금 우리가 여기서 증명했잖아요. 그쵸? 그럼 색칠해봐. 근데 얘는 요 사각형의 절반이니까 얘도 지금 같아. 라는 거야. 그럼 어떤 것들이 나오냐? 지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빨간색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직사각형이 되고 여기 파란색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얘의 넓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한 변의 길이가 B잖아요. 그럼 B의 제곱이겠죠.
요거 한 변의 길이 얼마예요? a예요. 그럼 a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뭐야? b 제곱이고 여기가 a 제곱이다. 근데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이거 얼마라고 아까 설정했어요? c라고 설정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결국에 뭐가 된다? c제곱과 같아진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정리할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와 같다? c제곱이 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 증명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우리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본교재 105페이지고요. 일단은 증명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다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698번부터 먼저 볼게요. 얘네들 보시게 되면 이 그림을 보니까 얘는 피타고라스의 증명인 것 같아요. 그쵸? 피타고라스 증명인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 선생님은 이름을 다 안 붙여놨어요. 여기서 얘네들이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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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삼각형이 있고 지금 보니까 변의 길이가 다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8cm라고 되어 있는 건 여기도 8cm구나. 여기도 똑같이 8cm고요. 여기도 8cm가 되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14에서 8을 빼면 요 나머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우리가 6이 되겠구나 하고 풀 수 있겠네요. 그러면 난 지금 얘랑 같을 테니까 여기 6. 여기도 같을 테니까 6. 여기도 똑같을 테니까 6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자, 여기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알면 우리는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어떻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서 즉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요 빗변의 길이가 되겠다. 선생님은 저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x의 제곱. 그럼 66에 36, 88에 64는 100이 될 테니까요. 우리의 x의 제곱이 100이야.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여기를 내가 지금 동그라미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x 동그라미 돼야 되는 게 맞겠죠? 여기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된단 말이지.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하고 x하고 합하면 90도가 된다고 했었으니까 이 평각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x 90도예요. 저절로 여기는 90도가 돼야 돼요. 따라서 여기 안에 있는 요 사각형은요.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각의 크기가 같은 무슨 삼각형이다? 바로 정삼각형이다. 아, 자꾸 삼각형이 정사각형이다. 얘들아, 너희들 이거 선생님 개념 노트에다가 정사각형이라고 아까 썼었잖아요. 요거 알고 있으면 좋다고 했던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냐면 지금 나는 굳이 10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 정사각형이니까 x 곱하기 x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얘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얼마가 된다? 바로 10이 되겠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 문제에서 단위가 나와 있으면 같이 단위도 써주셔야 돼요. 넓이면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겠죠? 한 번만 확인해 볼까요? 네, 얘도 마찬가지, 아이고 10이라고 썼네? 100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 써야 되네요. 그래서 100 제곱 센티미터까지 써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보니까 얘는 뭐가 되냐? 바스카라였죠? 직각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 바스카라였어요. 그래서 여기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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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그래서 짧은 변의 길이가 8이네. 그럼 여기가 지금 8. 그죠? 여기도 지금 8. 여기도 8.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긴 게 17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한테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자, 요것부터 먼저 볼까요?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직각 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뭘 얘기할 수 있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서 요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빗변의 제곱에서 다른 한 변의 제곱을 빼주면 또 다른 하나의 길이가 나오잖아. 여기 선생님 x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17에 제곱하면 77에 49, 169가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88에 64는 얼마 나오냐? 여기가 5. 105가 되겠네요. 그쵸? 105. 그러면, 잠깐만. 저기 169가 아닌데? 17 곱하기 17이면, 우리, 169라고 한 건데? 77에 49, 7일은 7. 그쵸?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200인데, 그쵸? 자, 다시 볼게요, 얘들아. 17의 제곱, 다시 같이 좀 할게. 77에 49, 7일은 7, 11, 7, 1, 9, 6, 6이란다. 8, 2죠. 289인데 선생님이 13을 제곱했죠. 그죠? 13을 혼자 제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89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계산해주게 되면 자, 해볼게요. 5, 2.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하면 15를 제곱하면 우리가 22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구한 요 파란색 부분이 15잖아요. 그쵸? 15에서 8을 빼주면 요 짧은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7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것도 알고 있잖아. 여기가 뭐라는 거? 정사각형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여기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 둘레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된다? 7 곱하기 4 하면 된다.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하니까 4, 7에 28이 될 거고 단위도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갓필드 나오죠? 얘랑 얘랑 어떻다고? 같다고. 얘는 뭐라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ACE의 넓이가 200이야 라고 문제에서 나왔대요. 근데 얘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A라고 잠깐 해볼게요. 그럼 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a 제곱인데 그 값이 지금 200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한 거잖아. 그럼 양쪽에다가 2를 곱하면 a 제곱은 400이 될 테니 a의 값은 우리 20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가 바로 20이라는 거 구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이번에는 요 직각 삼각형을 봤을 때 바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여서 이 부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0 빗변의 제곱에서 다른 한 변의 제곱을 빼주자. 그럼 나는 여기 BC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 400이 되고요. 144를 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BC의 제곱이니까 이거 빼준 다음에 우리가 그 제곱을 사라지게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256이 나온대요. 이게 256 나옵니다. 그러면 따라서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56이 나오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그 BC의 값은 16이 되겠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6 나온 거 16.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려냐면 이 전체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얘랑 얘랑 똑같다면서요. 여기가 몇이야? 12야. 여기 뭐야? 16이야. 그러면 우리 넓이 구해볼까요? 자, 우리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여기다 연결해서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게요.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도 어차피 쟤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곱해주고 거기다 뭐 하면 돼? 2분의 1까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 우리가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392 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친구들이 제곱해서 더해서 제곱해서 계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6번 6페이지에서 703번 볼 건데 지금 그림이 좀 잘려있긴 한데요. 이거 유클리드거든요. 유클리드는 우리가 요거랑 더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BC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BC의 길이. 그러면 봐봐.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120 더하기 여기 있는 거 49를 더해요. 그럼 얘 넓이가 나오거든? 그럼 얘가 지금 169예요. 그럼 내가 얘 변의 길이를 몰라서 x라고 할 건데 얘는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야? x. 그럼 나는 x의 제곱이 169야.
즉 따라서 x는 얼마 된다? 13이 된다 하고 풀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유클리드에서 이 방법을 몰랐다면 풀이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두 정사각형의 합은 마지막 여기 가장 긴 빗변의 요 정사각형의 넓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피타고라스, 가필드, 바스카라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어려운 것보다는 이제 뭐 학교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클리드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꼭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시 한번 개념 노트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스르륵 다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6페이지 선생님 안 풀어준 문제들도 있거든요. 각자 풀어보시고 잘 모르겠는 것들은 선생님한테 따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오늘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활용편 부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피타고라스 배웠었잖아요. 자,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간단하게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요. 피타고라스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에서 이루어진 공식이다. 꼭 직각삼각형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먼저 붙여줄게요. A, B, C, 그 다음에 얘는 A, 여기는 B, 여기를 C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활용하여서 도형에다가도 한번 풀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활용편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사각형에 대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사각형에서도 두 가지로 쪼개서 선생님 공식을 알려주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그림은요. 직교하는 대각선에서의 공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다 선생님은 대각선을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대각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줘 봅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름도 좀 붙여주는 게 좋겠죠? 여기다가는 O, C, D. 그런 다음에 변도 마찬가지로 여기 A, 그 다음에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라고 하고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요. 선생님이 뭐 한다 했었지? 얘네들은 직교하는 사각형이라고 했었거든요. 직교하는 사각형. 대각선이 직교한다, 직각으로 만난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지금 여기가 직각일 테니까 얘도 마찬가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 되겠다. 그럼 우리 직각삼각형은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선생님은 여기 AB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AB의 길이가 너무 궁금해. 그러면 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자, 보세요. ABO라는 건 직각삼각형이야. 그럼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요. AB의 제곱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어디를 볼 거냐면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C하고 D. 얘도 마찬가지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직각인 부분이에요. 막국지각이라고 해서 직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따라서 CD의 제곱은 C의 제곱 플러스 D 제곱이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BC의 값 구해봐 라고 하면 여기도 지금 직각삼각형 보이시죠? 그래서 BC의 제곱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 그래서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라 할 수 있겠다.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AD의 값이 궁금해. 그러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고요.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AD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D제곱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소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만 보니까 봐봐요. 선생님 빨간 색깔하고 파란 색깔 구분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빨간색끼리 더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 B, C, D가 제곱하여서 더해진 값이에요. 그리고 파란 색깔도 한번 보세요. 파란 색깔도 마찬가지로 A, B, C, D를 제곱하여서 더해준 거예요. 따라서 지금 빨간색끼리 합한 거랑 파란색끼리 합한 거랑 그 결과의 값은 어떻다?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첫 번째 공식이 나옵니다.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서로 어떻다?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값이 어떻다? 같다 라고 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사각형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면 직사각형이 나오거든요. 직사각형을 그려봅시다. 직사각형을 그려주시고 그런 다음에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요. 직사각형 안에다가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데다가 그냥 점을 하나 찍어주세요. 선생님은 여기다가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그래서 이름 붙여보자. A, B, C, D 요거는 P라고 할게요. 그런 다음에 요거에서 우리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사각형에 있는 네 개의 꼭지점과 P랑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연결 한번 시켜볼게요. 연결. 지금 선생님 그림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얘들아 얘네들은 지금 직선이 아니야. 이렇게 직선의 모양 아니에요.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 선생님은 얘네들한테 이렇게 P를 지나면서 AD와 BD와 평행한 직선을 점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P를 지나면서 이번에는 AB하고 CD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직선이라 했으니까 직각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직각,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나 생겨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 여기다 이름 좀 붙여줄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합시다. 그림을 너무 작게 그린 것 같아. 자, 그러면 볼게 얘들아. 어디를 볼 거냐면 처음에는 선생님은 요 A, P의 길이를 보려고요. 그러면 지금 나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자, 여기랑 길이 똑같을 테니까 여기는 지금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랑 길이 똑같을 테니까 여기는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는 지금 PA의 제곱의 값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 A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 할 수 있겠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 볼 것이냐? 여기를 한번 볼게요. C하고 P 부분을 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D라고 되어 있고 여기 길이는 B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PC의 제곱은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얘도 구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란 색깔로 이번에는 나 여기 한번 풀어보려고요. 즉, 요 B변의 길이를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잖아요. 자,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럼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여긴 C고 여기는 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P, B의 제곱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P에서부터 D까지. 이번엔 여기 나와 있는 이 직각삼각형을 이용할 거거든요. 그럼 얘랑 길이 똑같으니까 여기는 D가 되고 여기의 길이는 A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P에서부터 D까지의 거리는 A제곱 플러스 D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여서 빗변을 활용한 거죠. 그러면 지금 얘도 한번 볼까요? 빨간색 길이 더해보면 A, B, C, D라는 얘네들을 전부 다 제곱하여서 더했죠. A, B, C, D를 제곱해서 더했다. 그런데 지금 파란 색깔도 보니까 A, B, C, D를 제곱하여서 더했다. 즉, 이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선이 어때요? 지금 값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도 써보자. P, A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PC의 제곱은 PB의 제곱 더하기 PD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는 애들이죠. 이게 똑같이 직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연장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릴 수 있는 직선들이잖아요. 걔네들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될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 바로 원이 나와요. 두 번째는 원이 나와요. 원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쪼개서 배워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원은요. 일단은 원을 그리기 전에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꼭 등장을 하거든요. 일단 직각삼각형을 먼저 그려주세요. 이렇게 윗부분이 직각인 삼각형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A, B, C라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원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 아이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릴 거예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릴 거예요.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그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조금 붙여볼게요. 얘를 P, Q, R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의 길이도 분명히 주어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는 C라고 하고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이 이용할 거거든요. 일단 얘들아, 우리 원의 넓이 구하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3.14 즉 파이 r 제곱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죠. 파이 r의 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q부터 먼저 선생님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얘는 반원이라고 했거든. a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다. 그럼 우리가 반지름이라는 것은 a의 2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Q부터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Q의 넓이. 반지름은 2분의 1 A가 되고요. 근데 어차피 이거 얘들아 우리 2분의 1 곱하기 A라는 거 2분의 A라고 써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2분의 A라고 할 거야. 이게 반지름인데 그 반지름 뭐 한다? 제곱하여서 파이를 붙여줘야 된다. 반지름 곱하기 파이. 즉 얘는 4분의 A 제곱 파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P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P의 넓이는 반지름이 얼마겠어요? B를 2분의 1배 한 거니까 2분의 B가 반지름이고 이거를 제곱하여서 파이를 붙여준다. 그러면 4분의 B의 제곱 파이까지 쓸 수 있는 거죠. 마지막 R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R의 값은요. 반지름이 얼마 될까요? C의 2분의 1배니까 2분의 C의 제곱 그 다음에 파이 붙여주는 거죠. 따라서 4분의 C의 제곱 파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고 했었을 거야.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지금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따라서 C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봐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P하고 Q하고 한번 더해보려고 해요. 더해주게 되면 얘네들의 넓이는 4분의 A제곱 파이 더하기 4분의 B제곱 파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이거 다시 보게 되면 분모 똑같잖아요. 그쵸?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주고 파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대신에는 뭘 쓸 수 있어요? C제곱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4분의 C제곱 파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근데 이 값이 결국에는 누구와 동일해? R이라는 녀석과 동일해. 즉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양쪽에 있는 두 반원을 합하면 가장 큰 요 빗변을 지름으로 하는 반원의 넓이와 같아진다 라는 첫 번째 원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얘들아 이거 그림이 처음에 봤을 땐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예요. 여기에 있던 반원이 이렇게 접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반원이 이렇게 접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먼저 그려줄게요. 근데 잘리려나 그림이? 잠시만요. 충분히 쓸 수 있겠지? 자, 여기에 직각삼각형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똑같아. 적으면 똑같은데요. 이렇게 반원이 양쪽에 있는 것까지 똑같은데 여기 있던 원이 이렇게 접히는 거야. 근데 접힐 때 이렇게 삼각형 여기 꼭지점과 만나도록 접혀요. 그러면서 너희한테 물어보는 게 바로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 주세요가 문제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결론 먼저 말해 주자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 나오죠.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풀지? 고민하지 말란 얘기예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끝나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야겠는데 얘네들을 그대로 좀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빨간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이 아까 전에 Q였잖아요. 그쵸? 지금 빨간색 부분은 Q였습니다. 그러면 Q라는 이 빨간색 부분은 우리가 얼마라 했어요? 4분의 A제곱 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어디 볼 거냐? 이렇게 파란색 부분 보이세요? 반원? 요 파란색 부분의 반원은 바로 P라고 했으니까 얼마다? 4분의 B의 제곱 파이가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볼 건데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갖고 온 거라 했었으니까 여기 A, B, C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요. 그쵸? 직각을 끼고 있는 게 밑변과 높이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될 거예요. 조금 줄여서 쓸게요. 여기가 2분의 1 A, B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 부분을 보셔야 되냐? 여기 지금 요 반원을 볼 건데 요 반원을 볼 건데 이 노란 색깔 반원은 우리가 얼마였었냐면 4분의 C의 제곱 파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좀 구해보려고 하는데 얘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일단 삼각형의 넓이가 있어요. 이 넓이를 구해. 그 다음에 요 반원 넓이 구해. 요 반원의 넓이 구했어.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제일 커다란 반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넓이를 빼주면 결국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만 남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지금 얘네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4분의 A 제곱 파이랑 더하기 여기 나와 있는 4분의 B 제곱 파이랑 그 다음에 삼각형 2분의 1 AB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우린 뭐 해주면 된다? 여기 커다란 I 4분의 C의 제곱 파이를 빼주면 된다. 그럼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요거 배웠잖아. 얘 대신 나 뭐 쓸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4분의 C 제곱 파이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바로 옆에 나와 있잖아요. 그쵸? 난 플러스 2분의 1 AB 마이너스 4분의 C 제곱 파이로 식이 바뀌게 될 수 있다 이 소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얘하고 동일한 거니까 없어지면 결국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AB 하면서 삼각형의 넓이와 동일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 이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하면 이렇게 모든 과정 거칠 필요 없고 뭐만 구하면 된다?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식이 총 4가지가 나왔어요. 우리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제곱의 합은 서로 같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원에서 우리 양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를 더하면 가장 큰 반원의 넓이와 같다. 그리고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